다음으로 7월 12일의 실험 실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에는 가장 먼저 생면 만들기를 할 것인데요. 밀가루에 그냥 일반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도에 맞게 간수를 제조하여서 직접 생면을 제조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생면을 만들 때는 중력분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쿠키를 만들 때는, 같은 날에 진행하는 쿠키를 만들 때는 박력분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밀가루를 다르게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것들을 설명을 하려면은 밀가루를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어야겠는데요. 밀가루는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서 크게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세몰리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세몰리나는 듀럼밀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고요. 단백질 함량은 13% 이상이고 주로 파스타용을 만드는 그러한 밀가루입니다.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박력분이고요. 가장 높은 것은 강력분입니다. 여러분, 밀가루에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는 그러한 단백질이 있었죠. 이것들이 물을 만나고 또 물리적인 운동인 반죽을 하게 되면은 바로 글루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글루텐은 점탄성을 가졌고 또 점탄성을 가졌고 또 이 빵을 부풀게 하고 또 쫀득하고 폭신한 식감도 주고 모양을 잡아주는,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합쳐져서 글루텐이라는 그러니까 글루텐은 그물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을 했었죠. 따라서 어떤 것을 만들지, 빵을 만들지, 쿠키를 만들지, 아니면 일반 그냥 면을 만들지, 용도에 따라서 글루텐이 잘 형성이 되는 것을 활용을 할지, 글루텐이 비교적 덜 형성되는 것을 활용을 할지 정해야겠지요. 글루텐이 잘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좀 반죽에 했을 때에 비해서 완성품에서 모양이 잘 부풀고, 그러니까 모양이 잘 부푸는 것들은 글루텐이 잘 만들어지는, 즉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강력분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하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바로 제빵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글루텐 함량이, 그러니까 좀 더 바삭한 질감을 원하고 그리고 좀 부드러운 질감을 원하는 것이라면은, 즉 그런 것들은 주로 쿠키, 케이크, 비스켓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글루텐이 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낮은 박력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면을 만들 때는 중력분을, 그러니까 제면성이 좋고 퍼짐성이 우수한 중력분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쿠키를 만들 때는 부드럽고 바삭한 질감을 내는 박력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실험은 두부 만들기입니다. 두부는 두유를 만들어서 응고제를 넣어서 그것을 틀을 잡고 모양을 내는 것이 바로 두부였죠. 이 두부에 사용한 응고제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실험 실습을 하면서 조별로 응고제를 다르게 각각 두부를 만들고 폼평회를 하면서 또
세 가지를 비교해보는 그러한 실험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응고제로는 글루코노델타락톤, 항산칼슘, 염화칼슘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잼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7월 그 재료 수급에 따라서 잼 만들기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젤리 만들기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잼과 젤리를 만들어서 그 완성품이 잘 되었는지 그 잼젤리의 결정법에 대해서 완성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잼젤리의 결정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바로 컵법, 스푼법, 당도계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잼젤리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알맞은 농도를 찾고 완성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을 계획을 할 때 이 정도의 설탕 농도가 나오게끔 계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것과 실제 완성품에 대해서 당도계를 이용해서 당도를 재본 다음에 실제 완성품에 대해서 계획한 것과 맞게 농도가 잘 나왔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쿠키 만들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쿠키 만들기는 박력분을 사용을 할 거고요. 반죽에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를 섞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를 왜 소량씩 섞어서 사용하는지는 각각의 특징 그리고 각각을 사용하였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안다면은 두 가지를 왜 혼입해서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베이킹 소다는 주 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이것은 물 그리고 열과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 반응 후에는 약간의 알칼리성 잔유물을 남깁니다. 제과 제빵은 산인지 알칼리인지 그 잔유물이 산인지 알칼리인지에 따라서 제품의 색에 영향을 띠게 되는데요. 만약에 산성인일 경우에는 제품의 색이 조금 더 하얗게 나오게 되고요. 중성일 경우에는 제품의 색에 반죽과 비교해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가 않고요. 알카리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이 색이 누렇고 조금 어둡고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베이킹 소다를 활용한 제품은 색이 누렇고 또 쓴맛이 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품이 잘 부푼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의 단점인 색깔과 쓴맛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이 베이킹 파우더인데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중화시킬 수 있는 산성제를 배합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한 산성제는 환경에 따라서 쉽게 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을 하고자 전분을 넣은 것입니다. 즉 정리한다면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성제, 알맞은 농도의 산성제와 그리고 전분을 완충제로 넣어준 것을 얘기합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반응한 후에 중성이기 때문에 제품의 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킹 소다와 동량일 때는 3분의 1의 팽창력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 각각의 장점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들 때는 두 가지를 소량씩 섞어서 반죽을 해서 오븐에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험 실습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 그러면 7월 11일에 다들 만나요. 안녕.